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전에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배웠던 내용들이 있지만 중등 과정에서는 그 관계, 그 다음에 공식 이해가 중요한데요. 암기가 아닌 이해가 왜 중요한지를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용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꼭 그 문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백지에다가 이해한 만큼을 적어보세요 라는 훈련을 반드시 시켜주시게 된다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호, 현, 할선, 부채꼴, 중심각, 활꼴 등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채꼴에 대해서 그 중심각과 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원을 기반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원의 기본 개념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이거야 라고 이해를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보통 학생들이요. 그런데 이걸 다 가려놓은 상태에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러면서 그림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서술형이나 이런 거 쓸 때.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공부한 만큼 좀 많은 점수를 가져가려면 서술 연습이 중요한데 우리 이렇게 연습하자라고 설득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원은요,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혹은 그 점들의 집합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원의 중심이죠. 이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벌리고 컴퍼스 이용해서 그리면 원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평면이 한 점인 거니까 그 평면이 한 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것이 원의 중심이란 이야기고요. 일정한 거리,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반지름 혹은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연속적으로 모여 있는 거죠. 연속적이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반지름 보겠습니다. 반지름은요, 중심과 원위의 한 점을 잇는 선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과 원의 중심과 원이 한 점을 잇는 선분인 거니까 얘가 바로 뭐예요? 반지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자, 지름은요, 중심을 지나가는 무엇인가? 중심을 지나가는 현입니다. 조금 뒤에 현이 나오겠지만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은 현이라는 것은요, 원 위의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에요. 그 말은 지름은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원위의 두 점과 만났을 때 그 두 점 사이를 잇는 선분이다. 자, 지금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활동을 학생들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름은 중심을 지나가는 현이다. 그 수많은 현들 중에서 중심을 지나가는 현이 바로 지름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자, 길이는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에 그래서 2배가 되겠죠. 반지름이 2개 모여서 지름이 되는 것이니까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은 무엇입니까? 원 위의, 반드시 원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이다. 얘도 현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름도 현입니다. 보통 많이 학생들이 헷갈려요. 지름은 현이 아니지 않을까? 왜 이런 것만 보니까요. 지름도 현입니다. 현의 원리가 뭐라고 했죠? 원위의 두 점을 잇는 선분이기 때문에 지름도 중심을 지나는 이렇게 이게 지름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지름도 현이다. 지름도 현이다 라는 것을 지도해 주시고요. 할선은 할이 나눌 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그러니까 할선은 직선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원위 두 점을 예로 잡았어요. 그럼 얘는 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장해서 선을 쓱 그으면은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인 거죠. 그래서 이 노란 아이가 바로 뭐예요? 얘가 할선인 것이고 특별히 할선이
원과 만나 생기는 두 점을 연결한 요만큼이 바로 뭐예요? 얘가 현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호는요, 호, 이렇게 활호 휘어 있잖아요. 원이 두 점에 의해 나뉘는 두 부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부분인 거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요 말이 교과서에 나오는 요 표현인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위의 두 점에 의해 원위의 두 점에 의해서 이 초록색 부분과 초록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예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그나마 좀 괜찮죠? 자, 원위의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두 점에 있어서 이쪽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요만큼이 이렇게 있다.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때 그럼 얘도 호고 얘도 호지 않냐? 근데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기다라는 것보다는 작은 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점을 제가 A, B라고 한다면 호, A, B 이렇게 써요. 그럼 큰 쪽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만약에 이 큰 쪽 사이에 어떤 점 하나가 있다라고 친다면 A, C, B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긴 쪽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웬만하면은 작은 쪽을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분인 거니까 현 A, B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부채꼴입니다. 두 반지름과 그 사이에 호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부채 모양인 거죠. 근데 이걸 써보세요 하면 친구들이 문장으로 많이 못 적어요. 근데 문장으로 적을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좋아요. 두 개의 반지름과 그 사이에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부분 혹은 도형이다. 즉, 요 두 개의 반지름 그리고 호로 이루어진 이 부분이 바로 부채꼴이라는 얘기죠. 부채꼴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중심각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이라고도 해요. 근데 원에서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을 표시해 봤더니 그 아이가 바로 뭐예요? 부채꼴의 중심을 이루는 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각은 부채꼴의 중심각 또는 호에 대한 중심각이란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림에서도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표현은 자주 안 쓰지만 이게 나중에 중요해지거든요. 호에 대한 중심각이란 표현이 나중에 중요해지니까 그림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호가 주어지면 호에 의해서 중심의 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활꼴은 활 모양의 꼴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거 호 배웠죠. 호와 현이 이루어진 활 모양의 도형. 그래서 현과 현과 그 사이 호로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활꼴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활꼴입니다. 자, 이제 원에서 중요한 용어 정리가 끝났습니다. 솔직히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여기부터가 되겠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우리가 공식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한 원이 있어요.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도 같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 당연하죠? 폭이었을 때 겹쳐지는 합동의 원리로 당연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이만큼의 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만큼 벌어진 거에 따른 중심각의 크기는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모두 길이 같겠죠. 그럼 제가요 여기다가 이만큼의 각도를 벌릴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 한 개를 쓱 긋고 이 똑같은 크기만큼 각의 크기 작도하는 건 배웠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어요. 그러면은 각의 크기가 일단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반지름의 길이는 같은 거니까 벌어진 만큼을 따라서 원 둘레위를 움직인 거잖아요. 하니까 이 호의 길이도 똑같은 만큼 원줄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얘를 잘라서 포개면 완벽하게 겹쳐지겠죠. 이런 건 계속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같고
넓이는 당연히 같겠죠. 포개어지니까. 넓이도 각각 같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두 번째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에 따라 호의 길이와 넓이도 비례해서 커진다. 즉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넓이도 2배. 중심각의 크기가 3배가 되면 호의 길이, 넓이도 3배. 중심각의 크기가 1.5배가 되면 호의 길이, 넓이도 1.5배가 되는 겁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A배가 되면 호의 길이와 넓이도 각각 A배가 된다. 왜냐?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요, 선생님이 이걸 좀 지워보겠습니다. 여기를 그림을 얘를 옆에다가 이어 한번 붙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거예요. 좀 안 예쁘긴 한데 좀 예쁘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이 중심각이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특별히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옆으로 포개했을 때 겹쳐지는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도 L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를 또 옆에다 이어 붙였습니다. 이번엔 제발 일자로, 일자. 좋아요. 자,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 같고요. 반지름의 길이 같고요. 그리고 똑같이 옆에다 이어 붙인 거니까 합동의 I를 이어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 또한 L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됐죠? 그러면은 호의 길이, 이 중심각 이 크기에 대한 호의 길이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호의 길이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중심각의 크기에 따른 호의 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심각의 크기에 대한 호의 길이는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심각의 크기에 대한 호의 길이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중심각이 2배가 되니까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중심각이 3배가 되니까 호의 길이도 3배가 되는 거잖아요. 또 넓이도 마찬가지죠. 이 넓이를 제가 S라고 친다면 여기도 넓이가 S고 여기도 넓이가 S가 되겠죠. 그러면 넓이가 2배가 되니까 호의 길이 2배가 되고 중심각도 2배가 되고 중심각이 2배가 되니까 호의 길이 2배가 되고 넓이도 2배가 되고 그러니까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 중심각에 대한 부채꼴 넓이, 중심각에 대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대로도요. 호의 길이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넓이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이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린 겁니다. 자, 호의 길이가 3배가 되니까 중심각도 3배가 됐죠. 부채꼴 넓이도 3배가 됐죠. SSS 3S로요. 맞나요? 그래서 다시 이 문장 보시면 중심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호의 길이의 넓이도 그에 따라서 비례한다. 이 말은 중심각의 크기가 A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A배, 넓이도 A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이제 이거를 기본 바탕으로 가져가시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늘의 목적은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단계와 정의가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 첫 번째 문장을 여러 번 표현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식으로 쓰게 하고 공식을 암기하지 안 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쓰게 하면서 이해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요, 그런 효과가 언제 발휘가 되냐면 이 학생이 2학년, 3학년, 고등학생이 돼서도요, 그 원리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공식들을 암기가 아닌 이해로 접근을 해서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해서 이건 아주 그거의 기초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이 중요한 거죠.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 길이의 비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 비가 바로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원주율이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원주율은 우리가 3.141592 땡땡땡땡땡 하는 거니까 그 아이를 우리는 원주율을 파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원에서요, 제가 특별히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원주의 길이를 그냥 한국말로 원주라고 할게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지름은 그거의 2배가 되겠죠. 말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름에 대한 원주라고 쓸게요. 원주, 이 비율 값이 항상 무엇으로요? 원주율 값 파이로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원주를 구하세요 하면은 나눈 값을 몫에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나누는 값이고 얘가 몫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실에서 우리는 원주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원주는 그래서 원주율 곱하기 지름.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도 이렇게 하긴 하지만 보통 많이 안 쓰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글로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원주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원주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의 길인데 왜라고 물어보세요. 항상 왜? 왜지? 라고 하면은 원주가 분자에 있고요. 지름이 분모에 있어서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의 값이 원주율로 일정해요. 그래서 이걸 딱 써놓으시고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게 연습을 시키세요. 그러면 이 방법이 체화가 되니까 나중에 복잡한 공식도 개념을 문장으로 이해한 다음에 이 문장을 식으로는 어떻게 옮길지가 보여서 다 기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차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호의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만큼을 제가 호의 길이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심각 크기를 X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부채꼴은 원의 1부분입니까? 제가 부분입니까? 라고 하면은 갑자기 고민하세요. 원의 1부분 맞습니까? 맞지요. 원의 1부분인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꼴이 몇 배 돼가지고 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부채꼴이 다 모여서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부채꼴이 다 이렇게 모여서 원이 되는 거죠. 겹쳐지는 거 없이 빼곡하게 차워진다고 친다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심각의 크기랑 그 다음에 원의 중심각의 크기도 말할 수 있죠. 원의 중심각 크기 몇 도예요? 한 바퀴니까 360도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만큼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 값은 원 둘레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과 같겠죠. 비례하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다음과 같습니다. 말로 쓰면요. 원의 둘레 중에서 원의 둘레의 1부분인 거니까 여기서 얼마큼 차지해요? 그 비율 값은요. 360도 중에서 X도만큼 차지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비율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원둘레 중에서 요만큼을 차지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로 적어드릴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호의 길이 L은 원둘레 중에서 이만큼 차지해요. 그럼 원둘레가 바로 원주가 되는 거죠. 원둘레가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원주예요. 그 원주는 구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았잖아요. 원주율 곱하기 지름. 그 원주율 곱하기 지름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온다.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결과만 암기를 하니까 문자가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덜덜덜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꼴 넓이도 말로 적어보겠습니다. 부채꼴 넓이가 이만큼입니다. 요만큼이요. 얘도 원 넓이 중에서 차지하는 만큼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적는 거죠. 부채꼴 넓이는요. 원의 넓이 중에서 얼마큼을 차지해요? 이 비율만큼요. 360도 중에서 X도만큼 차지해요. 이것이 바로 차지하는 비율 값인 거죠. 그래서 부채꼴 넓이는요.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 분의 X도. 그래서 이거 비율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채꼴 넓이는 원 넓이 중에서 요만큼을 차지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여러 번 강조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넓이가 부채꼴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요. 한 개의 원을 여러 개의 부채꼴인데 똑같은 부채꼴, 합동인 부채꼴로 쪼갠 겁니다. 지금 이거를 대충 글까지 한번 세워볼까요? 이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자, 위에 24개고요. 밑에도 24개니까 전체는 48개 조각인 거예요. 그런데 합동이 부채꼴 48개가 있고요. 절반은 노란색으로, 절반은 무슨 색이라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보라색? 네, 원하는 색으로. 그래서 구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얘를 잘라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붙일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네, 1번이고요. 얘는 마지막 48번이라고 할게요. 1, 2, 3, 4 쭉 해가지고 48번이요. 그러면은 1번을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48번을 이렇게 얘랑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얘는 뒤집어서 붙이고 이 작업을 계속 얘랑 얘랑 얘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위에는 노란색 부채꼴이 24개, 아래는 연보라색 부채꼴이 24개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지그재그 맞딱 떨어진다고 하나요? 완벽히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거. 네, 좋네요. 끼워 맞춰지는 거. 지금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끼워 맞춰지는 거, 끼워 맞춰지는 거 이렇게 시조를 보내신 것 같아요. 끼워 맞춰져서 모양이, 형태가 직사각 형태 비스무리하게 나왔죠. 그런데 얘가 점점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한계로 자르면 되겠죠. 즉 부채꼴이 거의 선에 가까워지도록 쪼개게 되면은 선이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아주 많이, 엄청나게 많이, 겁나 많이가 무한계죠. 무한계로 자르면 된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이 쭉 이어지는 거니까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그러면은 이 가로에 해당하는 아이, 가로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느냐? 원주의 딱 절반인 거죠. 노란색 선끼리 볼록볼록 이렇게 붙었잖아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얘기다. 바로 요만큼의 길이가 갖는 의미는요.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원주의 절반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요,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름의 길이는 2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원둘레는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다 원주율 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얘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원둘레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의 절반인 거니까 이걸 2로 나누면 2가 약분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바로 이만큼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맞죠? 이 길이는 반지름이 됩니다. 반지름. 근데 제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지하는 만큼의 면적은 가로의 길이에 세로의 길이를 곱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요 넓이는, 즉 이거는 살짝 지울게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즉 원의 넓이는 차지하는 만큼이어서 바로 얘가 되는데, 가로에 해당되는 길이가 원주의 절반이어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인 것이고, 여기에다가 세로의 길이인 반지름을 곱하면 되겠죠. 자, 곱셈은 순서를 바꿔 곱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죠. 곱셈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원주율 먼저 곱하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어서 얘가 바로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원 넓이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는 왜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이 순서대로 기억이 나게끔 지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하게 되면은 그 원리가 습득이 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변형된 문제를 풀 때도 그걸 적용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적은 부채꼴의 넓이를 원넓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기억하실 수 있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그럼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저희가 부채꼴 넓이는 원넓이, 즉 파이 반지름 제곱, 여기다가 이만큼을 곱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360 중에서 x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많이 외우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호의 길이도 원둘레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관계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요거를 좀 변형할 수가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원둘레는 제가 이거를 살짝 지워볼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원 둘레를 반지름을 R이라고 친다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했잖아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에다가 360도분의 x도가 호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얘는요.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2를 곱하고 다시 2로 나눠도 변하는 건 없죠. 2를 곱하고 2로 나눈 거니까 값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따 나와요. 그럼 나 이렇게 쓸래. 여기다가 이거 살짝 지울게요. 2를 곱하고 2로 나눈다는 것은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1인 거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곱셈은 순서 바꿔도 괜찮죠. 그러면은 제가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좀 바꿔볼게요. 2랑 r을 먼저 곱하고 파이를 나중에 곱해도 괜찮죠. 그래서 2r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x도 그리고 요 r을 나중에 곱해도 괜찮죠. 그럼 앞에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2r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x도가 바로 뭐예요? 호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예요? L인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R 혹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이거를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암기하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유도해서 여러 번 적게끔 하는 것이 고난이도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니까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값은 변하지 않게 하면서 표현만 다르게 한 거고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부채꼴 넓이 구하는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호의 길이를 알고 있고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과 호의 길이 곱. 그래서 아래에서 알아 이렇게 알고 있어. 아래 이렇게 저는 좀 마지막에는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마지막 개념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인데요. 현은 원을 통과하지 않고 할선은 원을 가로진 직선이다. 현과 할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봤는데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나 찌그러졌네요. 자, 한 번만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을 그려볼게요. 원 이렇게 제발 좀 아까보다 낫네요. 그래서 원을 지나가는 가로지르는 건 직선인 거니까 얘가 할선인 거고 그 다음에 원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한 선분이 현인 거다. 할선에 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채꼴과 활꼴은 다르죠. 부채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중심각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중심각이 있는 요 형태가 부채꼴이고요. 활꼴은 현과 호로 이루어진 요게 활꼴인 거잖아요. 전혀 다르죠. 자, 부채꼴은 중심을 포함하고 활꼴은 중심을 포함하지 않는다가 구분 기준이 될 것이고요. 부채꼴은 지름과 연결시켜서 많이 묻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름은 부채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반원. 지름이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퀴즈 잘못 냈네요. 자, 반원은 부채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을 지나는 요게 반원인데요. 중심각이 180도이죠. 중심각과 그 다음에 또 원의 반지름 2개 그리고 호 맞잖아요. 그래서 자꾸 지름이라고 하네요. 지름에 의한 부채꼴, 즉 반원도 부채꼴이 됩니다. 원은요. 그 원도 부채꼴 되죠. 중심각이 360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요. 가끔 퀴즈로 나오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중심각의 비율을 반드시 곱해야 한다. 이 비율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리를 강조드렸던 것이고요. 중심각이 360도이면 부채꼴은 전체 원이 된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해서 헷갈리는 개념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너무나 오늘 강의는 진짜 열의를 다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 또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실 때 그 원의 넓이를 구하는 그 방법을 여러 번 학생 스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선생님들이 더 재밌게 꾸며서 학생들한테 지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